근데 나랑 똑같은 월급의 그 김대리 씨 혹은 김 과장, 김 부장님은 왜 항상 환급을 받냐? 나는 항상 내는데 그 차이가 나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낼세금 채널의 한성민 세무사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설 명절 다들 잘 보내셨는지요? 요즘은 다들 연말정산 시즌이다 보니까 이제 회사에 여러 가지 서류들을 제출을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근로자였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누구는 환급받고 누구는 더 내는지가 참 의문스럽고 이게 참 답답했어요. 하지만 연말정산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만 이해를 하신다고 하면 이제는 더 이상 연말정산 때문에 좀 헷갈릴 일이 없을 것이다. 본질적인 개념을 알게 되니까요. 네,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알려드릴 정보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입니다.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연말정산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말 그대로 연말에 가서 뭔가를 정산을 한다는 건데요. 소득세를 정산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년 동안에 그 월급들을 받을 때 우리가 새 전 연봉을 그대로 받는 건 아니죠. 일부 세금을 떼고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과 실제로 내가 얼마 정도 세금을 내야 되는가 이것이 정해졌을 때 그 둘을 비교해서 더 많이 낸 사람들은 당연히 돌려줄 것이고요. 좀 덜 낸 사람들은 더 내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까지는 이해를 했어요. 근데 나랑 똑같은 월급의 그 김대리 씨 혹은 김 과장, 김 부장님은 왜 항상 환급을 받냐? 나는 항상 내는데 그 차이가 나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일단은 크게는 다음과 같아요. 첫 번째로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득공제라는 건요, 우리가 소득세율 구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 세율 구간이 뭐 24%다 이러면은 그 세율을 곱하는 어떤 금액들이 산출이 됐겠죠. 그 금액들에서 빼주는 게 소득공제. 그리고 세율을 곱하고 나서 내가 내야 될 세금이 완전히 정해졌어요. 그 정해졌을 때 거기에서 빼주는 거를 세액공제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소득공제든 세액공제든 받는 게 좋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회사에서 이제 간이세액표라고 해서 일부 세금을 떼고 나머지 차액을 근로자에게 지급을 하게 돼 있는데요. 이 표에 따라서 올바로 원천징수라는 거를 하지 않는 게 큰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법에서는 100만 원을 지급할 때 한 5만 원은 세금으로 떼고 95만 원만 소득자에게 지급을 해라 이렇게 정해놨는데 한 100만 원을 다 지급한다든지 혹은 만 원만 뗀다든지 뭐 이렇게 어떤 회사는 너무 많이 떼고요. 어떤 회사는 너무 적게 떼는 일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개개인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고요. 회사마다 다르기도 해요. 그러면은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던 평소에 걷어들이는 세금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나중에 내야 될 세금과 비교를 했을 때 또 차이가 또 발생하면서 연말정산 금액 자체가 굉장히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세법 개정이 잦은 연도에는요. 이 회계팀에서 실수를 해버린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말정산 자체가 좀 잘못된 세법 지식으로 인해서 진행이 된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또 옆 사람과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 또 중요한 거는 회사에다가 내지 않으면은 손해보는 서류. 아마도 이제 연말정산 시즌이라서 회계를 담당하시는 그 직원분이 이러이러한 서류를 좀 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근데 이거를 봤을 때 혹시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이 5가지 정도가 그 서류에 없었다면은 저 이런 서류는 좀 따로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은 학자금 대출 원금을 갚으시고 계신 경우에 그 내역을 장학재단이나 그 학자금 대출 기관에서 얼마를 갚았는지 그 내역서를 좀 주세요 라고 한 다음에 이걸 연말정산 하실 때 내시면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번은 혹시라도 본인이 뭐 장애인이시거나 혹은 본인의 부양가족 중에서 물론 이 부양가족은 소득금액이 연 100만 원 이하여야겠죠. 퇴직소득, 양도소득 다 합쳐서요. 이때는 장애인 공제라는 거를 또 해줘요. 소득공제긴 한데 이 금액도 무시 못할 금액이기 때문에 장애인 복지카드라든지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도 꼭 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기부금 영수증. 기부금 영수증은 우리 기부를 받는 그런 단체들에게 2022년도에 기부하신 게 있으면은 영수증을 받아서 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은 안경이나 렌즈를 구입하신 경우에 현금 영수증을 내시면은 또 세액공제가 됩니다. 물론 15% 정도 혹은 20% 정도인데 1년에 50만 원까지 공제가 되거든요. 50만 원짜리 안경을 샀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10만 원이나 돌려받을 수 있죠. 그리고 이직하신 경우에는요.
조금 껄끄럽긴 해도 이제 전 직장으로부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서 내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5월 달에 가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또 따로 하셔야 돼요. 그때는 또 따로 세무사 비용도 들어가기도 하고, 물론 직접 하시면 좋겠지만 좀 복잡해요. 그래서 예전에 일했던 회사에 연락을 하셔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주세요 라고 해야 총 급여가 합산된 상태로 1년치의 전체 소득을 연말정산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의사항 한번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한 3가지 정도 갖고 왔는데요. 먼저 부양가족을 판단하실 때 이제 연소득 금액이 100만 원 아래여야만 그 부양가족으로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양도소득 그리고 퇴직소득 그것도 소득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 아내분에게도 자녀들을 부양가족으로 등재를 하고 남편분에게도 하시면은 이거는 중복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보통 좀 유리하게 갖추려면은 소득이 크신 분에게 몰아주는 게 더 절세 효과는 큽니다. 공동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요. 그리고 증빙 등이 아까 말씀드렸던 뭐 안경 영수증이나 이런 것들은 제일 좋은 거는 현금 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그런 걸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상대방 사업자 등록번호랑 상호랑 그리고 금액 이렇게 잘 나와 있는 걸로 내시면 되겠습니다. 연말정산에 대해서 정말 궁금하신 게 많으실 거예요. 근데 보통 질문들이 이렇단 말이죠. 질문들이 이 사람은 100만 원 더 환급받았는데 저는 왜 100만 원 더 내나요? 뭐 저 사람은 이랬는데 전 왜 이런가요? 뭐 이런 식이에요. 왜냐면 기준을 삼을 사람이 주변 사람들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기 위해서는 그 두 사람의 일단은 부양가족부터 알아야 되고요. 소득도 당연히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주택 청약 저축 뭐 이런 거 가입했는지, 연금 저축 가입했는지, 그리고 보험은 어떤 걸 갖고 있는지, 부양가족 중에 장애인은 없는지, 자녀는 몇 명인지 너무 비교할 게 벌써부터 많죠. 그래서 경우의 수가 너무나도 많아서 사실 이거는 그 질문을 했을 때 그 답변을 하실 분들의 실력이 부족하다든지 지식이 부족해서 답변을 시원시원하게 해드릴 수 없는 게 아니라 그 개개인의 사정을 하나하나 다 비교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대략적으로 본인이 뉴스나 혹은 유튜브 혹은 뭐 네이버 블로그를 잘 참고를 하셔가지고 이러이런 세액공제가 있는데 나는 적용받고 있나? 뭐 이런 식으로 좀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연말정산은 본인이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 참 크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궁금한 부분이 있다고 하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너무 많은 댓글이 있다 하면은 그걸 영상으로 좀 만들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소한 질문들은 제가 바로바로 답변 드릴 수 있는 것들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안내세금 채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유익한 영상들을 올려드릴 계획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면서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